카트린이 섭정을 시작했을 때 프랑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바로 종교 갈등이었습니다. 사실 16세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온 유럽이 종교 갈등으로 난리였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가톨릭 국가인데요, 귀족들 중에는 상당수가 위그노 신자였어요. 3분의 1 정도가 위그노였다고 하는데요, 이 위그노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가톨릭 귀족들하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뭐 사실 대립했다기보다는 위그노가 일방적으로 탄압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 측을 대표하는 가문이 기즈 가문이었는데요, 가톨릭 귀족들은 이 기즈 가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뭐 위그노들이 예배라도 본 집은 아예 불태워버린다든지, 길 가다가 위그노 신자를 만나면은 집단 학살한다든지, 이렇게 온갖 방법으로 위그노를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얻어맞고만 있기에는 위그노도 수가 제법 많았단 말이죠. 카트린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니까 기본적으로는 가톨릭 편입니다. 근데 위그노를 탄압하자니 기즈 가문이 너무 강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왕이 어리고 힘도 없는데 기즈 가문이 지금보다 더 날뛰게 놔두면은 그냥 허수아비가 돼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위그노 쪽에 힘을 실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카트린은 왕실의 위험을 내세워서 양쪽을 잘 화해시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위그노들의 요구도 제한적으로 들어줬어요. 뭐 위그노들이 자기 집에서 그냥 예배 보는 거는 허락한다던가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애매한 중립은 원래 양쪽이 다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위그노들은 왕실이 가톨릭 편이라면서 싫어했고, 가톨릭 쪽에서는 계속 위그노 편만 든다면서 싫어했죠. 이 와중에 국왕 샤를이 나이가 들고 머리가 굵으면서 어머니 영향력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해진 사람이 이 콜리니라는 사람이었는데, 위그노 중에서도 대표 위그노 귀족이었어요. 국왕이 아예 위그노 쪽으로 기울어져 버릴까봐 가톨릭 측은 이제 신경이 완전히 곤두섭니다. 그래서 갈등이 점점 커져갔던 거죠. 카트린은 이런 사정을 봉합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막내딸인 마르그리트를 위그노 쪽의 유력한 귀족한테 시집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부르봉 가문의 앙레였습니다. 부르봉 가문은 왕가의 먼 친척이기도 했는데 위그노 쪽에서는 나름대로 세력이 큰 귀족이었어요. 카트린의 막내딸이니까, 그러니까 왕한테는 막내 여동생이 되는데, 이분이 위그노 귀족하고 결혼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양쪽의 화해를 상징하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었죠. 문제는 신교와 구교 양쪽의 감정이 너무 안 좋았다는 겁니다. 카트린이 양쪽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결혼 준비를 하긴 했는데,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이런 결혼식 자체가 싫었고, 위그노 쪽은 위그노대로 카트린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 와중에 앙레의 어머니, 나바라의 여왕 잔 달브레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결혼 준비하러 파리에 왔다가 쇼핑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 잔 달브레라는 분이 위그노들한테는 데모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카트린이 죽였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결혼식을 미끼로 일부러 유인해서 독살했다는 거죠. 어쨌든 증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예정대로 진행됐는데요, 결혼식이 열리는 파리는 좀 과도한 흥분 상태에 접어듭니다. 일단 수많은 위그노 귀족들이 축하 하객으로 초청받았어요. 근데 다들 불안하니까 사병을 조금씩 끌고 와요. 그 와중에 잔 달브레 여왕의 죽음에 복수해야 된다 라는 사람들도 보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프랑스 병사들도 수천 명이 배치가 됐죠. 어쩌다 보니까 이게 화해 이벤트가 아니라 무슨 결전의 날처럼 돼버린 겁니다. 양쪽 모두 긴장이 극도에 이르렀던 거죠. 1572년 8월 18일 파리에서 예정대로 결혼식이 열립니다. 다행히 결혼식 당일은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나흘 뒤인 8월 22일 아침, 누군가 위그노 측 귀족인 콜린이, 아까 국왕과 친해졌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총으로 저격하고 달아납니다. 다행히 콜린이는 목숨은 건졌는데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근데 뭐 누구겠어요. 당연히 가톨릭 측의 수작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죠. 위그노들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였어요. 이 와중에 이틀 뒤인 8월 24일 새벽, 파리에서 성당 종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려 퍼지면서 가톨릭 귀족들이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소리를 지른다. 다 죽여라. 국왕께서 명령하셨다. 그리고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위그노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서 죽였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의 목을 가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아이들까지도 무차별로 죽였다고 하거든요. 2달 넘게 프랑스 전역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사건이 터진 8월 24일이 성 바르톨로뮤의 축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성 바르톨로뮤 축일의 대학살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이런 짓을 명령했을까요? 일단 국왕 샤를 9세는 자신의 명령이 맞다고 합니다. 위그노들이 폭동을 벌일까봐 그걸 사전에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샤를의 어머니 카트린을 의심했습니다. 애초에 이 결혼식부터 위그노 귀족들을 파리로 모으기 위한 계략이었고 의도적으로 대학살을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위그노 측에서 당시 대학살을 묘사한 그림을 보면 검은 옷을 입은 카트린 왕비의 모습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카트린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기에는 대학살을 통해서 카트린이 얻은 게 별로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종교 전쟁이 시작됐고 그 와중에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샤를 9세나 어머니인 카트린 모두 이 대학살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국왕 샤를 9세는 학살 사건 이후로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고작 23이었죠.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아들, 셋째 아들이었던 앙리 3세가 즉위하는데요. 문제는 이 앙리 3세한테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카트린의 막내 아들이었던 알랑송 공작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은 후계자였는데 이 막내 아들도 자식을 안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려요. 아직 딸들이 남아있긴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국법상 여왕 주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실의 대가 완전히 끊긴 겁니다. 그래서 왕실의 먼 친척의 족보를 뒤져서 다음 후계자가 누구일지 알아봤는데 그게 누구였냐면은 바로 부르봉 가문의 앙리였습니다. 앙리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이 앙리는 아까 그 문제의 결혼식에서 남편이었던 앙리, 위그노 측의 대표 귀족이었던 바로 그 앙리입니다. 프랑스 귀족들은 난리가 납니다. 위그노 신자들이 왕이 된다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하필이면은 대학살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는 거죠. 모두들 기지 가문을 중심으로 뭉쳐서 결사 반대에 나섰고요. 결국 국왕 앙리 3세는 파리에서 쫓겨납니다. 이때 카트린은 이제 나이도 들고 폐병도 있어서 건강이 매우 안 좋았어요. 게다가 아들 앙리 3세하고도 사이가 틀어져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거든요. 그래도 사태가 이쯤 되면 어머니랑 상의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궁지에 몰린 앙리 3세는 어머니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악수를 둡니다. 단판을 짓자면서 기지 가문의 기지 공작을 불러다가 왕실 근위대를 시켜서 암살해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상 자폭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교황은 앙리 3세를 파문해버렸고요. 프랑스의 거의 모든 도시와 귀족들이 앙리 3세에게 충성을 거부합니다. 왕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죠. 카트린은 아들의 바보짓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나이가 69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지지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린 앙리 3세 앞에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도사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칼로 배를 찔러버립니다. 앙리 3세는 중상을 입고 세상을 떠납니다. 뒤이어 프랑스 국법에 따라서 부르봉 가문의 앙리가 국왕 후보가 됐죠. 부르봉의 앙리는 파리를 찾아가서 가톨릭 귀족들과 담판을 짓습니다. 내가 가톨릭으로 개종할 테니까 그 조건으로 국왕에 즉위합시다. 이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많이 양보한 거예요. 어차피 다른 국왕 후보도 없고 가톨릭 귀족들도 앙리를 국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마지막 왕가 부르봉 가문이 시작된 거죠. 부르봉의 앙리는 앙리 4세라고 불리는데요. 이분은 즉위한 후에 프랑스의 종교 갈등을 마무리 짓고 나라를 잘 다스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프랑스가 유럽의 대표 강국으로 일어선 게 보통 앙리 4세 이후라고 말하죠. 그럼 카트린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살을 주도한 검은 여왕으로 불리면서 성당 바닥에 묘비도 없이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 바르톨로뮤 대학살에 카트린 왕비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양쪽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했던 흔적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만만한 외국인 출신 왕비한테 나쁜 이미지를 죄다 뒤집어 씌웠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심각한 종교 갈등을 풀고 화합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일종의 욕바지가 된 셈이에요. 여담인데요.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가 문화적으로 선진국이었고 프랑스는 그걸 따라가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카트린이 프랑스에 남긴 문화적인 흔적이 제법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에서 포크를 쓰는 예절이라던가 향수를 뿌리는 문화 같은 게 카트린 이후로 도입됐다고 하거든요. 또 프랑스의 대표 간식인 마카롱도 카트린이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음식 문화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김 과장이었습니다.